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연예술경영전공 교수를 맡고 있는 지혜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대면으로 관객과 또 무대가 가깝게 만날 수 없는 시대에 공연의 영상화가 많은 부분에서 시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를 어떻게 좀 더 영상화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방향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의 공연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발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공연 예술과 영상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위치에 있었던 매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공연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인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연은 우리가 라이브, 그러니까 정말 무대와 객석이 현장에서 here and now, 그러니까 공간성, 시간성, 그리고 많은 다른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영상 매체에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유통이 됐었던 텔레비전 또는 영화하고는 굉장히 그런 지점에서는 극단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관람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자유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상 매체는 아무래도 한계를 갖게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공연 예술이 가지게 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라이브니스 또는 현장성이라고 말하는 고유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공연 예술과 영상 미디어, 영상 매체하고의 관계들이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 예술이 가장 처음에 우리가 접했었던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도구이자 그리고 문화 예술의 산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역사랑 함께하는 게 바로 공연 예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영화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영화가 등장했을 때 이제 기술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컨텐츠가 그 기술, 그러니까 그릇이 먼저 나오고 그 그릇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이 담기게 됐을 텐데요. 영화가 먼저 등장을 했을 때에서부터도 사실은 공연 예술과 영화 영상 매체하고의 관계들은 시작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텔레비전이 등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영화나 텔레비전 이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온라인 미디어, 그러니까 모바일 폰,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OTT를 기반으로 한 영상 매체들, 영상 미디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시기든 미디어는 굉장히 큰 변혁을 맞이하고 미디어의 변화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사실은 공연 예술은 고전적인 형태, 과거에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던 고전적인 형태와 가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매체들 또는 컨텐츠 또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의 연구에서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었던 표였어요. 도표였는데 이제 공연 예술을 축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전 또는 영화가 사실상 뒤늦게, 그러니까 후발주자죠. 영화, 그 다음에 TV가 등장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영화는 카메라로 담을 수 있었지만 담을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했을 때 사실 처음에 담았었던 게 바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화가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영상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1900년대 초반서부터도 연극을 그러니까 영화의 아주 초기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극을 담아내는 방식 또는 우리가 아마도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흑백 영화 또는 이렇게 무성 영화들을 볼 때 그 찰리 채플린 많이 아실 텐데요.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는 무성 영화, 코미디 영화들을 보면 상당히 보더빌의 형태, 공연이 가지고 있는 보더빌 코미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양식이나 내용에서도 사실은 영화가 공연의 영향을 먼저 받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가 먼저 등장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이제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텔레비전은 실시간 매체라는 게 영화랑 좀 달랐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카메라의 워크가 다양해졌지만 TV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이 무대에서 갖고 있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연의 제4의 벽처럼 텔레비전은 이 안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TV 콘텐츠들이 촬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공연의 양식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차용이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공연의 어떤 흥망성쇠가 다 있었겠지만 텔레비전이 등장을 하고 영화가 등장하고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황금기를 이뤘던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내용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뮤지컬 영화 또는 텔레비전 안에서도 뮤지컬 TV용 뮤지컬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최초의 유성 영화도 바로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들, 클래식 영화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하게 이 역사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텔레비전과 영화와 공연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 2020년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상호작용들을 맺어왔었다라는 지점들이고요. 그러면서 영화적인 기법들, 뭐 흔히 말하면 자막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어떤 카메라 워크 또는 편집의 기술들을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연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식들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배우나 창작자들도 많이 이 경계들을 좀 넘나드시는 분들이 생겨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오면서 실질적으로 영상의 기술이 공연 안으로 들어온 형태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죠. 그때는 물론 이제 공연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무대의 장치 또는 무대 디자인의 요소들로 영상이 사용이 된다던가 또는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와서 영상과 실제 실존하는 배우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보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미디어 티어터라고 불리우는 공연들이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어났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공연에서 차용된 영상 매체의 기술이나 또는 기법 같은 것들이 라이브라는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공연의 형태로,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이 같은 시 공간에 위치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형태로 그런 기술들이 공연 안으로 들어왔었던 건데 사실상 공연의 영상화는 다른 얘기죠. 공연의 영상화는 라이브 공연이 영상의 형태로 옮겨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연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성질이 영상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LCT라고 이 도표에서는 말을 해놨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라이브 캐스트 시네마 티어터를 이 연구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NT 라이브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더 맷 라이브 인 HD처럼 라이브 형태로 공연을 찍어서 전송을 라이브로 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방식. 자, 이때는 시간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에 이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현장의 관객과 또 같은 그 공연의 영상을 집단 상영, 집단 관람함으로써 관객성이 살아있는 형태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상 콘텐츠로서 유통이 되는 방식이었죠. 자, 여기에서 사실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어요.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2006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기대를 했었던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공연이라는 것이 라이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공연의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트 디지즈, 비용 질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매일 밤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지점, 또는 규모의 경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지점, 그래서 유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또는 더 많은 대중적으로 이 공연을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는 공연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어줄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그때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등장을 했었던 영상화의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어떤 위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실상 이제 공연의 영상화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라이브 공연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형식, 그러니까 무대를 영상에 옮겨 놓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엔티 라이브 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우리나라에서는 사건 스크린 예술의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3년도부터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런 사건 스크린 같은 것이 라이브 무대를 영상으로 옮기는 형태였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가능했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영상화를 목적으로 제작한 공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방식입니다. 많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VR이나 AR을 사용한 어떤 공연 콘텐츠 확장들을 시도를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상화만을 위한 공연의 제작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시험 단계였었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관객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관중 스트리밍 공연을 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무관중 스트리밍 공연에서는 실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연이 갖게 되는 고유한 성질, 그 라이브니스라는 것에서 갖게 되는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관객성이라는 성질 중에서 시간성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면 살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간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관객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함께 관람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사라진다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공연의 속성을 가진 영상화로서, 그러니까 그냥 영상 콘텐츠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그냥 공연의 속성을 많이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웹 예능, 웹 드라마 또는 그냥 뭐 어떤 스튜디오에서 찍은 예능이나 드라마,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이것들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 어떤 공연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공연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화를 목적으로 제작한 공연의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있는 라이브 TV 뮤지컬은 국내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었던 이제 형식인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시도가 됐었고요. 앞서 제가 텔레비전에서도 TV용 뮤지컬이 등장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50년대, 60년대에도 TV용으로 제작된 뮤지컬. 많이 아시는 가장 예로 들기에 적합한 게 리차드 로저스랑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공연으로 알고 계시는 신데렐라, 뮤지컬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텔레비전에서 먼저 선보인 뮤지컬 작품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선보였다가 이제 무대로 옮겨간 케이스인데 영화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뮤지컬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다가 공연으로 옮겨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TV 뮤지컬은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형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를 여러 개를 지어놓고 라이브로 배우들이 움직이면서 공연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라이브이기 때문에 라이브 전송을 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관객이 없이 무관중으로 라이브, 그러니까 거의 드라마 세트장처럼 CF 세트장처럼 세팅을 여러 개 지어놓고 라이브로 공연이 됐었는데 최근에 시도됐던 렌트 라이브 작년 2019년도에 시도가 됐었는데 같은 경우는 관객을 무대 안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머시브 형태로 관객이 무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 그러니까 무대 안에 관객이 함께 위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대 공연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TV용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례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이제 많이 요즘에 더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제가 비욘드 라이브는 SM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네이버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SM 아티스트들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지난 4월에 런칭을 했던 온라인 유료 콘서트의 형태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라서 스트리밍을 위한 콘서트를 만드는 거고 관객들은 유료로 그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그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였죠. 방방콘은 BTS가 방방콘을 먼저 했다가 이제 방방콘 라이브도 선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대 자체에 피지컬한 무대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3D 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AR이라든가 하는 영상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극 장르보다는
어떤 이런 콘서트, 대중음악 장르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상화를 목적으로 제작한 공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극장르이냐 극장르가 아니냐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려할 지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공연은 본격적으로 그 제작 자체의 영상 기술들, 사실은 뭐 디지털 공연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제가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제 3D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영상을 통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연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라이브 공연을 라이브 무대를 영상으로 옮기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공연의 영상화라는 한 단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굉장히 층위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고, 그 공연 자체의 특성, 장르의 특성, 공연 컨텐츠의 특성 또는 소구하는 대상, 어떠한 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관객들이 이것을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은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공연마다, 작품마다, 장르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들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TV 뮤지컬의 세트장이에요. 이제 피터팬 그리고 렌트 를 제작했었던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배우들이 저런 세트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되 이제 중간 광고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체인지를 한다든가 이 세트를 체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갖게 되는 장점은 뭐였냐면 사실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영상화가 되면 우리는 영상 비즈니스하고 공연의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나중에 유통을 하면 우리가 이제 IPTV나 OTT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방송국에서 기획을 했었던 것은 방송 컨텐츠, 방송국도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본방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광고 수익이 떨어지고, 사실 방송국도 콘텐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이죠. 많은 부분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 TV용 뮤지컬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공연을 본 관객들이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보고자 했었긴 하지만, 그리고 공연 시장이 상당히 큰 미국에서, 그리고 많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도가 되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리고 기다리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이러한 방식들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기존의 무대에서 봤었던 시공간, 무대는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또는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TV용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제 관객들의 또 다른 니즈를 충족시켰던 그런 사례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위에 거는 이제 그 온라인 스트리밍용 콘서트, 대중음악 콘서트예요. 그래서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을 만한 사진들인데, 이거는 대중음악 콘서트에서 저렇게 저기 보이시는 거는 그 관객들하고 인터랙션을 화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홀로그램으로 등장을 해서 인터랙션을 한다든가라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극예술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또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거는 실제 이제 그 VR로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공연의 모습이에요. 김종욱 찾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VR 콘텐츠로 제작을 하는 공연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연 예술 유통을, 그렇다면 이렇게 영상화된 공연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통의 방식은 영화나 영상물을 유통하는 방식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진 공연은 그만큼 확장성을 가지고 유통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공연장을 찾지 못했었던 많은 관객,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유통 전문 회사를 끼고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인 HD, 메트로폴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글로벌 배급사, 바이 익스피리언스라는 글로벌 배급사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국내 배급사로 이게 유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연장 또는 다시 극장, 메가박스, 그리고 나중에 공연장,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데, 자, 극예술인 경우에 이렇게 유통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를 우리가 후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자막을 잘 넣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영화를 유통할 때처럼 영화도 동일한 방식이죠. 배급사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막을 가지고 외국 영화를 보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유통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영상물을 공연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외로 유통할 때도 비슷한 방식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극예술을 특히나 극장르를 영상화할 때는 이 언어의 장벽들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여지듯이 국내 또 해외의 배급 파트너들과의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T 라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이제 하나의 시즌 작품 전체를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시즌에 뭐 10편, 15편 정도의 작품이 있다면 그게 하나의 시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신다면 시리즈 드라마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라마 많이들 보시는 드라마를 TVN의 어떤 드라마가 넷플릭스로 유통이 된다 할 때 한 편, 두 편이 아니라 한 시즌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라이브 인 HD가 유통이 된다면 NT 라이브는 하나하나의 개별 작품으로 유통이 되는 조금 더 영화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배급사가 끼어 있기는 합니다. NT 라이브에서 직접 유통을 한다기보다는 배급사를 통해서, 물론 NT 라이브의 허가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글로벌 배급사를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는 유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의 파트너들하고의 굉장히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국립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국립극장에서 자막 작업을 해서 국내 상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 NT 라이브는 국내에 또는 해외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집단 상영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방식,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집단 상영을 위해서 공연장, 영화관으로 유통이 되는 방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모바일 미디어, 개인 미디어, 그러니까 퍼스널 미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어플리케이션, 메트로폴리탄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가입을 하셔서 보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방식들이 있고, 또는 브로드웨이 HD, 뭐 디지털 티어터,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처럼 이렇게 이 스트리밍 공연 예술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고 제작하는 어떤 일종의 OTT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스트리밍 전문 업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브로드웨이 HD나 디지털 티어터는 조금 운영이 된 지 오래됐고요.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5월 달에 런칭을 한 업체인데 혹시 들어가서 보시면 공연 컨텐츠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공연을 기반한, 예를 들어 신작을 개발해서 신작을 소개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라든가 쇼케이스를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단순히 완성된 공연을 유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공연이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업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 제작이 되는 이제 공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도 다 올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연 예술 컨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말 표가 없어서 못 보는 메가히트 뮤지컬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미리 찍어놨던 영상이 있었어요. 물론 그걸 이제 사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오픈런으로 공연되는 뮤지컬은 해외에서는 영상을 잘 찍거나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오픈런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 걸 정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객들과 실제 라이브 관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연의 모든 것이 그렇게 노출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보셨을 많은 영상들은 폐막한 공연 또는 콘서트 버전의 공연들인 경우가 많았지 실제 지금 하고 있었던 공연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브로드웨이가
완전 셧다운이 된 지 3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내년 1월까지 1월 초까지 일단 셧다운이 결정된 상태인데 그 해밀턴의 영상 오리지널 캐스트가 찍었던 영상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런칭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디즈니가 런칭을 한 넷플릭스와 대적할 만한 글로벌 브랜드의 OTT죠. 여기에서 이제 공개가 되었었어요. 7월 초에.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 굉장히 마케팅을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해밀턴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보시면 왜 한 달 정도의 프리 트라이얼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프리 트라이얼로는 볼 수 없게끔 해놓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해밀턴을 여기서 상영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OTT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영상이 촬영되진 않았는데 최근 소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개막을 했었어야 되는 이번 시즌에 개방을 했었어야 하는 다이애나라는 뮤지컬,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관한 뮤지컬인데요. 이건 미국 작품인데 이것이 이제 내년 5월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먼저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누구나 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내년 5월의 개막도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거나 이렇게 OTT로 유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애나라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밸류도 많은 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최근의 그 영상화 유통의 사례는 이런 식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OTT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어떤 영상화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 간단하진 않죠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과 제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제를 한 내용을 가지고도 또 다른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도 또 대담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눌 때 어떤 정해져 있는 질문과 답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을 때 그 생각을 했었던 게 대면 공연과 다른 선택으로서 우리가 영상을 선택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대면 공연의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의 질문들이 요즘 요 며칠간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 대담에서 저에게 중요한 거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그리고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떤 다른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영상화를 시켜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전파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저한테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지에 나와 있긴 한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들으면서도 느낌이 영상화된 공연이 절대로 대면 공연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우리가 아마 영상화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연 영상을 어떻게 잘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연출 말씀처럼 영상이 공연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이브 무대를 대체할 것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연의 영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학자들 간에도 연구자들 간에서도 물론 실제 공연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견이 반반 나뉘었었어요. 이게 무슨 공연인가? 공연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연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니스 공연이 갖고 있는 현장성이 배제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한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학자는 그러니까 아우슬랜더는 실제 그건 맞지만
라이브니스, 현장성에 대한 개념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미디어가 변화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미디어가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디어 기술이 발전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 수용하는 방식, 인지하는 방식, 지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전적 형태만 라이브라고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의 영상화는 물론 라이브 공연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미디어 플랫폼 또는 미디어 콘텐츠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에 저는 좀 동의하는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공연과는 별개, 조금 다른, 그러니까 물론 라이브 공연에 파생되어서 온 거긴 하지만 라이브 공연이 만약에 사라진다, 우리가 다 대체돼 버렸다 영상으로, 그러면 라이브 공연이 사라졌다가 아예 그냥 상상하기도 싫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라이브 공연이 더 이상 없어요, 무대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영상 콘텐츠를 우리가 영상화된 공연이라고도 못 부르는 거잖아요. 공연이란 단어도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논의는 대체될 것이다,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의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까 강연 중에도 제가 발제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나왔을 때도 사실 TV가 나왔을 때도 우리에게는 더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생겼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공연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 시대의 공연을 만들거나 공연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그러면 누가 공연을 보러 올까라는 고민을 그때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아예 전적으로 공연장에 못 오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고민은 지금도 하죠. 왜냐하면 뭐 만 얼마만 가지면 사실은 온 집안에서 OTT로 가족마다 다 자기 미디어로 영화를 볼 수 있고 무료로 볼 수 있고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는데 내가 애써서 티켓팅을 하고 시간적 물리적 노력을 들여서 공연장에 오는 이 공연이 과연 어떻게 관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사실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관객을 못 맞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이런 변화 속에서도 공연이 우리 이 고유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는 확장시키면서라도 이 공연의 가치들이 보존되어 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라이브 공연으로 공연을 만나면서 또 영상화는 또 다른 통로로서 공연의 기회들을 확장하는 통로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대면 그 관객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자 유일한 특수성 때문에 영화든 미디어든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연극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위기 상황이 사실은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연습 자체도 대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위기로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낙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작품을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장점을 갖고서 이제 영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절대로 라이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요.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전의 자료들 같은 경우들을 봤을 때 NT나 라이브를 실제 대면하고 있는 공연을 라이브로 찍었다던가 실제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찍은 공연을 네. 공연했다던가 이런 자료들인데 그것은 자료에서만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라이브를 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서로 작용하지 않고 관객들도 서로 작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관객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공연을 영상화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관객이 없는 상태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아예 아까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영화적인 기법을 좀 과감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생생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타이트샷으로 여기를 따줘야 되는 것인가, 이 손의 떨림을, 얼굴의 표정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연출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렇게 대면이 불가능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당연히 현장 관객이 존재한 상태에서 찍는 것이, 그리고 실제 그 NT 라이브나 이제 NT 라이브는 2009년에 런칭을 했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2006년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좀 그 수용자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수용자가
이 컨텐츠, 그러니까 영상물을 봤을 때 가장 만족하게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왜 NT 라이브라고 하고 라이브 인 HD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 라이브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한 공간성으로 같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성과 그리고 중요한 관객성을 가져가는 것에서 사실은 그 라이브에 붙였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장 관객을 두고 그 공연하는 모습을 찍은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관객들이 내가 되게 이게 좋았어라고 말하는 게 이전에 영상들도 있었죠. 사실 라이브 인 HD 이전에도 찍어서 편집해서 뭐 VHS나 DVD로 유통이 됐던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객들이 이걸 보고 좋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장의 관객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봤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관객, 내가 현장에만 없었을 뿐 현장 관객들이 반응하는 말하자면 라이브의 예술이니까 공연을 하다가 배우가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제 공연과 오늘 공연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또는 관객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 봐도 아마 연출님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현장에 관객이 없고 카메라만 있다면 배우는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해야 돼요. 카메라를 위한 연기. 그 발성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잠깐 그 사례에서 나왔던 TV 뮤지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였었어요. TV 뮤지컬을 할 때 같은 배우가 출연을 했었어요. 무대에서 섰던 배우한테 인터뷰를 할 때 그 배우 말이 물론 나는 이 극을 너무 잘 알지만 극은 잘 알지만 매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의 연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앞에 있는 관객을 위해서 관객과 연기를 하고 배우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담길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매체라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공연이 갖게 되는 어떤 성질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그러면 TV 드라마랑은 뭐가 다르게 되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그럼 제사의 벽을 절대 넘지 말아야지 이것만 TV 드라마랑 다른가? 사실 초기의 TV 드라마 녹화가 안 되고 편집이 안 됐었던 때는 그렇게 찍었거든요. 드라마도. 그러니까 지금 녹화 기술이 나와서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드라마들이 나오게 된 거지 생방송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닌 뭔가 공연을 찍을 때는 관객성이라는 거를 그렇다면 만약에 무관중으로 찍더라도 그렇다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관객 사이의 인터랙션 관객과 배우가 간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든가 어떤 방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전혀 다른 관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일 것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단별로 단원들이 숫자가 그래도 꽤 많은 수의 단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단원들에게 실제 매체 연기를 하는 어떤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NT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영상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카메라 워크가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에게 실제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뭐 조금 후반 보시다가 영상을 나중에 제가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실제적으로 카메라 리허설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카메라에 담기 위한 공연을 하고 이제 카메라 그리고 사실 지금 연출님이 아까 이제 영화적인 뭔가 카메라 워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라이브 편집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나 네네. 그랬을 때 실제로 연출님의 의도가 영상에 얼마나 잘 담길 수 있을지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 직장 잃는 거죠 이제 뭐 카메라 워크를 잘하는 이제 영화 감독들이 네. 실제로 연극 연출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은 아. 뭐 그런 생각까지 가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가장 크게 관객들이 영상을 볼 때 아마 영상들 뭐 NT 라이브나 이런 거 보셨을 테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보게 될 때 당연히 장단점이 존재를 하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가까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무대가 굉장히 내가 봤었던 것은 물론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공연장에서 제한적인 그 시야를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고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문제는 나는 지금 전체 무대를 보고 싶지 저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
저 사람의 리액션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그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뭐 VR로 찍으면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이 라이브 무대를 자발적으로 관객이 나의 자발적인 시각으로 자유롭게 보는 것을 대체한다든가 또는 연출님이 그 무대에서 아주 구석구석에서 모든 배우는 연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소품도 모두 어떤 오브제도 사실 그 안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카메라에 다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들이 모든 게 영상에 잡히기는 어렵다라는 게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이죠.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다 때려치고 대면 공연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 아이, 계속 제일 드는데요. 좋죠. 이게 저희의 뭐 다 모든 뭐랄까요 그 원하는 바인데 이 지점에서 만약에 뭐 우리가 경기아트센터 내에서 어떤 모든 단들이 어떤 영상 컨텐츠부를 만들어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IPTV 쪽이 좋을지 아니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쪽이 좋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영상들이 거의 뭐랄까요 그 소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연극의 이 템포와 스피드를 관객이 견딜 수 있을까? 그것들을 영상화 콘텐츠로 내보냈을 때 저 같으면 뛰어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라이브가 정해진 시간에 송출이 되고 닫아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디바이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볼지 TV로 볼지 뭐 큰 스크린으로 볼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그럼요. 때문에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게 네네.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발제 중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라이브 캐스트 시네마 티어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던 이유도 그들이 처음 걸 만들었을 때는 일단 라이브 캐스트를 하겠다, 라이브 생중계를 하겠다, 그리고 시네마라는 거는 큰 화면의 집단 상영,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과 어떤 영상의 그러니까 음질과 화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형태에서 라이브 송출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집단 관람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티어터를 기반으로 한 근데 지금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제작되는 영상들은 그렇게 영상이 제작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별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 어떤 환경에서 볼지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조그만 정말 핸드폰으로 볼지 아니면 큰 게 프로젝터를 쏴서 볼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 촬영할 때 많은 어떻게 조명은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스트리밍용 공연은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스트리밍용 공연으로 제작되는 극예술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대중음악은 가능해요. 왜냐면 글로벌 팬덤이 있고 글로벌 팬덤은 그러니까 BTS 콘서트를 와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콘서트를 못 하니까 내가 무료가 아니더라도 유료로라도 보겠다라고 그리고 더 좋죠. 극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콘서트장에서 조그맣게 보이던 나의 가수를 굉장히 가깝게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극예술은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객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웹 기반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극인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극이냐 극이 아니냐와 굉장히 다른데 극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 음악을 보는 거는 사실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음악은 들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만 극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건 TV 드라마들도 마찬가지예요. TV나 지금 뭐 영화들도 같이 하는 고민들인데 수용자들이 굉장히 웹 기반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집중 시간들이 좀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웹의 컨텐츠들 우리가 웹 드라마라고 부르는 웹 예능들은 사실은 스낵컬처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통 15분 안팎으로 제작이 되는 컨텐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동 중에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상 만약에 연극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정말 막과 장은 다 잘려서 그럼 이들이 완전 다른 형식의 다른 형태의 시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시도로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시도지 지금 라이브 무대를 영상화하는 것과는 조금 더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출님이 몇 가지 이제 엔틸 라이브에 관한 질문들을 하셔서 엔틸 라이브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엔틸 라이브의 대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엠마 키스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논문을 쓸 때도 도움을 받았었던 분이고 사실 이 발제를 준비할 때도 제가 이제 연락을 취해서 조금 엠마 키스가 딴 데서 엔티 라이브에 대해서 소개했었던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영상인데요. 이 실제로 엠마 키스가 이제 엔티 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을 좀 보고 또 제작 또 관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또 엔티 라이브의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티 라이브의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NT Live was launched in June 2009. We launched with a production of Fedra starring Helen Mirren, and the mission behind it was really twofold. One, as a national institution, for us to be able to take our work out more widely across the country, but also to be able to reach a global audience as well. It was the brainchild actually of our finance director, who was looking for opportunities for us to reach a broader audience and to also generate income back to the organisation. And that's really at the heart of NT Live, that it does both of those thing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티 라이브는 이제 2009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내셔널 티어터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런칭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했었던 건 이제 엔티 라이브, 그러니까 내셔널 티어터의 작품들을 더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 컸고요. 실제 연극을 이렇게 영상화했었던 거는 엔티 라이브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또 이거는 같은 극 장르이지만 오페라잖아요. 오페라는 클래식이죠. 사실은 클래식은 계속 반복돼서 공연이 되는 장르이지만 연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연극을 영상화했을 때 어떻을까라는 거를 할 때 엔티 라이브가 이런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처음에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라이브 관객과 어떻게 라이브 관객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도 있고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이걸 반응할까. 근데 처음에는 물론 영국 내에서 또는 유럽에서 더 많은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엔티 라이브를 상영하면 막 매진이 되고 막 이러듯이 글로벌 그러니까 오디언스들에게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엔티 라이브는 꼭 내셔널 티어터의 작품만이 아니라 엔티 라이브,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엔티 라이브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제작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엔티 라이브의 어떤 영상들 중에는 어떤 의미로는 이런 건 정말 전 세계 관객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 라는 공연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영상화를 한다면 뭔가 이런 식의 이제 유통망 또는 브랜드를 갖춰가면서 영상화 할 만한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영상화를 할까에 대한 작품별의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앞서 사실 연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 느끼지만 이거는 대면 공연이 가능했을 때 대면 공연의 장단점과 어떤 영상화된 공연의 장단점이 병행되면서 시행이 됐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하고 딱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제작을 할 때, 실제 제작할 때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간단한 영상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key, as I said, was about providing that quality of experience to the cinema audiences and not making them feel like they were missing out by not being in the room with the actors. We had a really clear steer from Nick Heitner, who was our artistic director at the time when we launched, that although the audience may be losing something by not being in the room, it was essential that we gave them something different and we made them the priority that night. We can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atching a single NT Live broadcast compared to 900, 1,000 people in the theatre that night. So what we had to do was give over the space to them and make sure they were getting what they needed. And key part of that is the production process. So I won't talk about this too much because there's a short film that goes into it a little bit more, but we do a recording to start with, which the camera director works from to do a theoretical script of what they think is going to work.
We do change lighting as well as things like costume, wigs, to make it work on camera like it does on stage. So it's not about changing the design or making it different, it's just about making sure it represents accurately what's happening on the stage. We do 2 full camera rehearsals, so they're full show performances but without an audience present. They're just for the broadcast team to learn the show, find out what's working and what's not working. And then really importantly for us, we all go and watch it in the cinema between those 2 rehearsals. So we, as the people involved in producing this, experience it in exactly the same way as the audiences are. Just like if you were directing a show for the theatre, you would sit in the space and watch it. So we sit in the cinema and watch the cinema experience. It's very different to watching on a small laptop screen or on a monitor to seeing it on a big screen in the space. And then we do, the broadcast itself is absolutely live, but we give over the best seats in the house for the cameras. So on a typical NT Live, we can lose something between 200 to 300 seats to be able to accommodate the cameras. And we treat the space a bit like a TV studio. So the audience coming know that it's going to be a broadcast performance, but there's an extra sense of excitement and energy and adrenaline. The performance is absolutely on point, but the actors always say to us afterwards that it felt a bit more like the first night or press night. There's that added adrenaline involved in knowing that so many people are going to be able to see it. But most importantly as well, what we're doing is a bit of a hybrid art form. We're not making a film, we're not making a television programme, and it really isn't the same as a theatre performance. But what we're doing is capturing that theatre performance and providing audiences with a way to be able to see it. 사실 맨 마지막 얘기가 아까 연출님하고 나눴던 얘기처럼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공연을 캡처해서 사실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NT 라이브인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발제에서도 라이브 무대를 영상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대를 전제로 한 영상화였었던 거고, 이제 이 NT 라이브는 런칭했을 때 실제 지금은 이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제작 과정에서는 카메라만을 위한 리허설을 적어도 2번을 해서, 근데 그때는 물론 관객이 없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사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대를 연출하신 연출가와 그다음에 카메라를 잡고 영상을 연출을 하시는 연출가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정말 무대를 캡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많은 논의들 그리고 협의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영상에 담기 위해서 조명이나 의상이나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그게 어떤 변화이고, 그 변화가 뭔가 이렇게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라는가, 아니면 어떤 장면을 잡아야 되는가, 에디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리허설들을 진행을 하고, 유통까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 기획팀이 이제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T 라이브 영상 마지막 것만 이제 짧은 영상인데요. 그거까지 보고 좀 연출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As I mentioned as well, distribution is key for us. The costs associated with NT Live for a single broadcast, anywhere between £300,000 and £500,000. So the costs are not insignificant in making this happen. When we launched, we knew that we wanted to be able to reach widely across the UK, but also that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would be able to generate further income for us. We've really grown the distribution incrementally, and it's been about finding the right partners. We don't have huge movie marketing budgets, but we do have the same reach as some Hollywood films. So it was really important for us that we found partners who we could work with, who would have an audience, be able to reach that audience and bring the audience to what we do. Across the UK, we're now on about 700 cinema screens, which is about 90% of cinemas across the UK. And we're adding new international territories all the time. We launched in China in 2015, and that partnership has now delivered an audience almost of 150,000 people. We recently launched in Argentina, Brazil, Puerto Rico, to name but a few. The key thing internationally that we've found has changed things is providing subtitles. And language is often the issue when it comes to theatre performances because it's so much about the language. We broadcast live with English subtitles across Europe, but also translate into a further 8 languages that are available. And it's always going to be something that I think we need to tackle, and that is potentially a barrier to us reaching more widely across the world.
Different art forms have different challenges, but language is always going to be at the heart of theatre. In terms of the audience for NT Live, 46% of it now comes from outside of the UK, and that international audience is really, really important to us, and that's where we see the opportunity for continued growth from an NT Live perspective. 네, 사실 이 짧게 이제 유통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제 극예술, 극장르를 유통을 시킬 때는 정말 언어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영화관 같은 데서 이제 뭐 오케스트라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브로 받아서 이제 상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엔티 라이브나 이렇게 극예술, 오페라라든가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불가능하지만 그 자막을 사실은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화적인 양식이 들어가는 어떤 상영의 방식이기도 하고 유통의 과정에서도 글로벌 파트너들, 아까 잠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급사들과 함께 유통을 해야 되는 방식은 일종의 공연에 기반한 영상 콘텐츠이지만 영화 시장하고의 협업이 또는 영화나 영상 시장, 영상물 유통하는 방식과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엔티 라이브에 대한 이제 소개 영상들을 봤는데 이것이 이제 엔티 라이브를 제작하는 아까 설명 중에 나왔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혹시 연출님이 뭐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영상 보면서도 저 엔티 라이브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규모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보면서 정확하게 느낀 거는 대면 공연과 영상화 작업 두 개를 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는 고민과 질문은 당장 내년에 이 저희 극단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 예를 들면 예산 규모가 있을 테고 그것들을 이 정도 영상화 작업을 준비를 하려면 예산 규모가 벌써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공연을 위해서 허겁지겁 스트리밍으로 돌려서 그것을 남긴다라는 것보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 수 있을 때 계속 만들어 가면서 긴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쉽게 연습을 진행을 하다가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연습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뭐랄까요, 플랫폼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은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떤 방식의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도 많이 드네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저 영상의 소개도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사실은 대면 공연을 가능하면서 그 대면 공연을 찍은 영상이, 그러니까 대면 공연에서, 그러니까 실제 라이브 관객들이 라이브 무대를 봤을 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서 또 다시 그 무대를 본 관객도 영상을 보고, 실제 엔티 라이브 공연 중에 워홀스라는 작품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라이브 무대를 할 수 없고 관객과 함께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될 텐데요. 당장 이제 지금 연출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제 경험상 만약에 무관중으로 공연을 할 때 배우들은 어떤가요? 사실 인터랙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관객들로부터의 에너지라든가.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벽에다 대고 연기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실제로 항상 객석에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사실 마스크만 내려도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코로 숨만 쉬어도 너무 감각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배우들은 글쎄요, 뭐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실제로 관객들끼리도 상호작용이 없을 테고 넘어오는 것도 없고 넘겨주는 것도 없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좀 힘이 빠지는 거긴 하죠. 마찬가지로 제가 객석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봐왔죠. 지난 3월 이후로 관객도 마찬가지예요.
관객도 일단 제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본 적도 있고요. 당연히 마스크 쓰고. 근데 그러면 일단 내 옆에 관객이 없잖아요. 여기에서의 그 관객성은 진짜 이렇게 배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관객도 마찬가지로 덜 기쁘고 덜 슬프고 그러니까 감정이 덜 오는 거죠. 내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환호도 지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관객들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환호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은 거를 감내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겠죠. 이게 정말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객도 가져가는 감정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계신 분들도 다르겠지만 관객도 달라요. 만약 근데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통로를 찾아가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뭐 엔틸라이브가 제작을 하듯이 엔틸라이브가 제작하듯이 엔틸라이브도 지금 제작을 못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들도 이때까지 제작했던 방식으로는 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도 하죠. 만약에 관객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뭐 뭔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나 뭐 이런 테스트들도 하고 있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마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시도될 만한 것들은 공연의 영상화에 대한 고민들은 더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영상화를 할 때 무관중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기술을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관객들이 자유롭게 시선을 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뭐 VR이나 우리가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전적으로 반대한다든가 절대로 그런 기술이 들어와서 영상 기술이 공연을 해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이해하시는 영상의 전문가들이 공연의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나오는 새로운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논의 기간과 고민의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연도 변화해야 할 수도 있고 관객이 변화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관객이 이미 변화하고 있고 변화했다면 공연 자체도 성격이 달라져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연의 기반을 두어서 달라지는 것이지 공연이 사라지고 다 영상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연출님께서도 영상을 연출하시는 연출가 선생님들 또는 그 영상의 기술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들죠. 보면서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경기도 극단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제가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영상화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작업 선정부터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제가 연극 무대에서 해보고 싶었던 어떤 공간성이나 시간성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좀 텍스트로 자꾸 가지는 게 있어요. 어찌됐건 연극도 클래식이고 어떻게 보면 고전 클래식들을 옛날 지금은 뭐 요 직전만 해도 고리타분하다고 했던 그런 유명한 공연들을 우리 극단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 배우들이 소화할 수 있게 그런 클래식한 공연들을 아카이빙하는 차원에서의 영상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기술은 기술대로 좋아질 테고 돈이 들어간 대로 때깔이 날 건데 소위 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대본을 갖고 드라마성을 따라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도 들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영상화를 생각했을 때 장르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공연을 영상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공연권과 공연을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 때 실제로 라이센스 뮤지컬들은 영상화를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공연권을 사왔지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권리를 사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작 작품을 영상화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엔틸라이브랑 뭐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엔틸라이브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글로벌 유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러면 이렇게 창작 작품을 브랜드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외국에서 볼까라는 고민도 또 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만약에 영상화를 고민하신다면 그러니까 영상화 그러니까 라이브 무대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라이브 무대는 예전의 형태로 계속 되기를 물론 바라지만 그것과 별개로 라이브 무대를 영상화하거나 영상화를 목적으로 공연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영상화를 고민한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극단 지금 대학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극단의 색깔들이 많이 뭐랄까요 좀 다양성에 있어서 조금 다양성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는 어떤 극단들이 이런 극단 가면 이런 공연들 보고 저 극단 가면 저런 공연 보고 이런 극단 가면 그런 식의 뭐랄까 차별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영상화 작업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극단만 생각을 했을 때도 경기도 극단만 가지는 이 극단에서만 할 수 있는 색깔들을 더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볼 것 같고 그래야지만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워낙에 영상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영상화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해외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비영리 공연 단체들이 이제 공공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민간이 특히 미국은 민간의 비영리 공연 단체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연극 쪽에서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들이 각각의 미션이 있고 그 색깔들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엔틸 라이브의 어떤 공연을 만약에 선택해서 보셨을 때 관객들이 무엇 때문에 이걸 볼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컴버배치가 나와서 유명하니까 뭐 이런 관객도 있겠지만 아니면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엔티라는 브랜드도 일종의 브랜드죠. 그러니까 엔틸 라이브의 라인업인 거죠. 엔틸 라이브가 선택한 작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극단 자체의 어떤 색깔도 중요하지만 또 이 어떤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영상화 사업에서도 그 색깔들을 어떤 공연들의 색깔별로 어떤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어떤 특성을 갖춰서 어떠한 관객층에게 소구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각 단체의 색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져가고 그게 이제 관객의 로열티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관객이 얼마나 충성도 있는가 그리고 그 관객들이 얼마나 페이트론, 그러니까 정말 고정 관객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서 실제로 영상화 작업에서도 그거는 저는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각 단체마다 좀 브랜딩을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매니악하게 시작을 좀 해도 여기에 찾아와서 이 채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더라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손쉽게 찾아보면 더 멋지고 더 뭐랄까 유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조금 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영상화에 대한 논의들이나 환경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갑작스러웠잖아요. 사실 이것이 물론 예술의 전당의 사곤 스크린이 2014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 민간 몇 개 단체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그러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 공연의 영상들을 물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단 상영을 목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 뭐 V 라이브,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상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홍보의 목적이 강했지 영상화된 공연의 퀄리티나 그 가치를 위해서 제작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은 거고 그러면서 어떡하지? 관객이 극장에 못 오는데 공연은 해야 되는데라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화가 시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사실 영상화를 기획한 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이제 영상화를 하게 된 거였었던 거죠. 2020년은. 근데 조금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이고 또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라이브 공연이 계속 가주기를 빨리 복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너무나 크지만 영상화라는 것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공연의 영상화가 사라질 트렌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 또는 각자의
플랫폼 각자의 컨텐츠의 특성들이 반영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 경기도 극단에서도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을 하시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의 연극 공연을 좀 고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유통망을 생각을 했을 때도 글쎄요, 제일 좋은 유통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영상을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관객들이 함께 집단으로 관람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관객들이 이제 스트리밍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리밍 업체들이 해외에 있었었고 그리고 각자의 웨브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스트리밍을 볼 수 있었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만약에 이 공연의 영상을 자기네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또 그러니까 영상 시장들 TV나 영화 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나 그 현실들을 이 공연이 영상화된 공연의 시장에서도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뭐 저는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저 혼자 마지막으로 뭐랄까 내년에 어찌됐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뭐랄까 쉽게 낙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대면 공연을 원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돌아섰다면 싹 잊어버려요 이거를. 영상화 작업이 그쵸. 뭐였나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대면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다가 요 며칠 상간에 벌어진 일들처럼 완전히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 내년에 지속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저희 예를 들면 경기도 극단에서 라인업이 뭐 4개 정도가 진행이 될 건데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걸지. 사실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말 올해 연말이라도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더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대면 공연을 가다가 다시 다쳤다가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예술 단체들이 다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는 아예 차라리 안 돼, 올해 안 돼. 그러니까 영국이나 그러니까 런던이나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가 닫힌 것처럼 그냥 올해 아예 안 해. 이래버리면 그냥 스트리밍밖에 안 남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제 그리고 하는 게 더 좋고요 관객에게도. 그런데 지금 이게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불행하게도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염두에 둔 기획을 좀 하시는 것이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다가 만약에 대면 공연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하신 것대로 사실은 대면 공연을 하면서 또 다른 통로로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를 하기에는 지금 무엇도 우리가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한 방식들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연출을 하시는 입장 또는 연기하시는 배우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앞서 발제에도 말씀드렸고 연출님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미디어 기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술화된 연극 이런 것은 아직은 도입되기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 작품을 그냥 담는 거죠. VR 카메라로 담거나 이렇게 기존 작품을 담는 것인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것도 기획서부터 어떻게 다른 기획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야 기획이 달라져야. 그러니까 어차피 플랫폼이 다르고 콘텐츠가 다르다는 거는 관객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기획이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 관객을 향한 기획들이 달라지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차별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대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제 기획을 하셔야 되는 또 많은 공연예술 단체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입장에서도 아마 유통이나 아니면 계약과 관련한 부분 또 이 기획 단계에서 고민해야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권리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프로덕션 팀을 구성을 할까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유통망을 어떻게 구축할까 관객들은 어떻게 확보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루아침에 이런 고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공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 고민들이 쌓여가면 실제로 이 어떤 경기아트센터만의 영상화 사업을 기획하시고 그것이 라이브 공연, 라이브 무대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이것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